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일단 제가 엊그제 올렸던 그 코로나란다. 지금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그 영상은 다들 보셨죠?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조회수가 그 33만 회 정도 나온 그 영상 다들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거 보고 오늘 이거는 진짜 그거 보신 분들보다 오늘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텐데 진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는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요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이 알아봐 달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저도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알아보다 보면 이제 막 깊이 빠지거든요. 제 약간 그래. 알아보다 보면 막 이상하게 막 빠져들어. 그러면서 막 더 파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알아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도 중국 정부 측에서는 모든 그 코로나 관련된 소식들을 다 이렇게 은폐를 할 때, 그래도 이제 중국 내부에는 양심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알렸잖아요. 알리면서 외신으로도 막 자료를 보내주고,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물론 그 의사분들 끝이 안 좋았죠. 너 왜 비밀 폭로 하느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근데 요번에도 이게 좀 상황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일단 또 중국 내부에 있는 여러 의사들이 아니면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지금 외신으로 지금 상황들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더 이상 다시는 그 3년 동안의 봉쇄가 악몽이었거든. 중국은 정말 그때는 악몽이었어요. 지옥이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집에서 나갈 수도 없고, 음식은 무슨 올드보이도 아니고 맨날 그냥 그 구멍으로 넣어주는 그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봉쇄를 3년 동안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빨리빨리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사람들도 이거 빨리빨리 대처를 하잖아요. 그래야 최대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제 그런 의사분들이 많이들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베이징에 있는 한 의사의 폭로에 의하면 일단 10월 달부터 많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일단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났대요. 그러면서 12월 달에는 11월 달보다 거의 환자가 10배 정도 늘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 호흡기 질환보다 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의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들인데 고열도 있고 어디 막 빨간 뾰루지 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증상들이 오로지 호흡기 질환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중국 국내에서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수집된 자료 중에서 바이러스의 모든 종류를 다 종합을 해서 지금 중국 안에서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돌고 있다라고 이걸 알려줬거든요. 저 이거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HMPV 그거 심각하나요? 그거예요? 아니면 무슨 A형 독감인가요? 뭐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자, 지금 중국 내에서 돌고 있는 바이러스 명칭들입니다. 이게 어떤 의사가 싹 종합을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 돌고 있는 바이러스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중국어 원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시다오 허바오 빙두, 腺病毒, 비빙두, 流感病毒 A, 副流感病毒, 肺炎支原体, 肺炎衣原体, 科萨奇病毒 A, 科萨奇病毒 B, 艾可病毒, 氏非菌团菌, 冠状病毒, 甲流, 乙流, HMPV. 지금 중국 내에서만 돌고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제가 이 바이러스를 한 개씩 다 막 사전 찾아가지고 이 바이러스 이름들을 한국어로 다 적어왔거든요. 자, 이거 알아두세요. 자, 한국어로 알려드릴게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코감기 바이러스, A형 독감,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폐렴 클라미디아, 콕사키 바이러스 A, 콕사키 바이러스 B, 에코 바이러스,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H1N1, B형 독감, HMPV. 지금 이 증상들이 지금 중국 안에서 엄청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거 누가 물어봤잖아요. 저 지금 요번에 감기는 다르다.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지금 중국에서는요, 길게 아픈 사람들은 한 달까지 아픈 사람도 있대. 보통 이제 아무리 열나도 요즘 독감 심해요. 일주일이면 끝나요. 일주일만 버티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길게 아픈 사람들은 한 달까지 아픈 사람도 있대. 보통 1주, 2주인데 진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한 달까지도 아프대. 근데 왜 그렇게 아프냐? 이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반복 감염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것들이 이제 아프다 보면 이게 폐렴으로 가고 이게 더 심해지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뭐 한 개 걸렸다고 이거 끝나면 끝나 이게 아니라 수많은 바이러스가 반복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의사 말에 따르면 지금 베이징 감염률만 30%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들이 증상들이 또 비슷해. 뭐 고열부터 시작해가지고 목 아프고 근육통에다가, 그러니까 베이징만 해도 아마 30% 이상이 감염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리 대비하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이징 인구의 30%.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베이징에서 일하는 뭐 의료 종사자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언제 또 중국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떤 봉쇄가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라고 하는데, 이분이 한 말이 일단 집에 쌀과 조미료 종류는 충분히 쟁여두고, 그 다음에 라면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참치 캔 등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량들 최소한 반년치는 미리 준비해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말린 과일이라든지 말린 야채들은 좀 오랫동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최대한 많이 보관할 수 있으면 많이 쟁여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비닐봉지라든지, 그 다음에 소독약품, 그 다음에 청소약품들. 우리 옛날에 그 코로나 그때 전 세계 봉쇄됐을 때 수많은 그 소독약품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준비했었잖아.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촛불이라든지 방풍 라이터들, 그리고 종합 비타민, 부족한 영양분은 또 보충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지금 알리라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런 의료계 종사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지금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것도 중국 내부에 있는 지금 그 의료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금 또 중국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약 확보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약이 없대. 일단 이런 증상들을 보였을 때 여러 가지 뭐 이게 지금 알려드린 바이러스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을 때나 혹은 뭐 이제 뭐 이게 중복 감염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앓고 있을 때는 증상이 심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들이 있잖아. 보통 이제 제일 좋은 약품이라고 하면 뭐 해외에서 뭐 이렇게 임상 실험을 3번 통과를 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그러면서 이제 약효를 봐오고 있는 그런 약들이 좋은 약인데, 중국 내에서는 지금 이런 약들을 의료보험에서 다 뺐다고 합니다. 해외 약들은 의료보험에서 다 빼고 그냥 중국의 약들, 그게 무슨 약이냐면 그런 오리지널 약들을 보면서 중국 안에서 만든 복제품이죠. 모방품. 이런 것들만 이제 의료보험에 추가가 돼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도 그 해외의 약들을 의료보험에 넣지 않은 것들은 이런 내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약을 그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중국의 의료보험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팔아봤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익이 안 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중국의 모방 약품들만 그거를 의료보험에 다 넣어가지고, 근데 중국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중국 내부에서도 많이 돌고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 왜 내가 이건 모방 약을 먹나 이거야. 이게 말 그대로 짭통 아닙니까 이거. 그냥 뭐 따라서 만든 건데 약효도 별로래. 그러니까 난 오리지널 약을 먹고 싶은데 오리지널 약은 이제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면서 오리지널 약들이 가격이 또 이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아직 약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은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도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도 되겠다라고 싶은 것들은 우리도 그걸 미리 그냥 뭐라 해야지? 공부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뭐 이제 해외의 오리지널 약품들은 중국에서는 이제 구하기가 힘들고, 구할 수 있다 해도 이제 약이 막 몇 배로 막 뛰고, 이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약 사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약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심각한 상황 중에 한 개가, 이게 막 바이러스를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심하게 아프거나 뭐 중증이 된 환자들은 뭐 수술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수술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래. 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가 없어요. 수술할 때 피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 근데 피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지금 그럼 너 수술을 하려면 니한테 피를 제공해줄 니 가족들이 있냐? 그럼 여기 내 가족들, 얘네들이 나한테 피 제공해줄 거야. 이게 확인을 받아야 수술을 시작한대. 피를 제공해줄 사람이 없으면 수술도 진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헌혈의 공포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한번 차이나 뉴스로 다룬 적이 있죠, 그죠? 중국에서는 헌혈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헌혈 잘못했다가 혈액이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고위 간부라든지 아니면 고위에 뭐 뒤에 뭐 암흑세계에 뭐 이런 검은 손이 있다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못 이렇게 될까봐 헌혈도 잘 안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다뤘어요, 차이나 뉴스에서. 그러니까 피가 부족한데 지금 있는 피들은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지금 그동안 모은 피들
애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의 계급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제공이 됩니다. 고위 간부들, 재벌들, 아니면 뭐 이제 뭐 어느 단체에서든 그 고위 직급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그 혈액이 제공이 된대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 이 또 뜨고 있는 직업이 뭐냐? 쉐토우라는 직업이 또 엄청 뜨고 있답니다. 이 쉐토우가 뭐냐? 말 그대로 혈액 브로커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수술을 하려고 그래. 피가 없어. 그럼 그 브로커를 찾아요. 그 브로커가 그 피를 구해다 주는 거야. 쉐토우. 쉐 하면 피 할 때 쉐. 토우는 그 두목, 우두머리 할 때 그 혈두. 그냥 혈액 브로커. 그러니까 뭐 수술은 해야 되겠는데 피가 없어. 뭐 내 주위에 뭐 가족들도 나한테 피를 제공을 못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그 혈액 브로커가 와가지고 이제 또 혈액을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브로커들이 또 이제 뜨고 있다고 하고. 다 불법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그런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피를 구한다는 것도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애기 있는 집안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애기 있는 집안이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중국에서 치료받다가, 그러니까 애기들은 약하니까 치료받다가 죽는 애기들이 그렇게 많대요. 애기들이 엄청 많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있는 집안은 이거 특별히 조심해야 돼. 자, 어떤 상하이의 한 의사가 아동병원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느 하루는 애기가 5명이 연속으로 응급실로 이송이 됐대. 애기 5명이 연속으로. 그 중에서 어떤 애기는 호흡기를 바로 달고, 어떤 아이는 심각한 뇌염 증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럼 또 어떤 아이는 응급실로 갔는데 결국 못 구한 아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바이러스들 중에 짜리우, 아까 제가 말했죠, 10몇 가지 바이러스 중에서 짜리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플루엔자 H1N1, 이 바이러스는 다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는 애들이 많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대부분 당신이 어떤 증상이 있든 간에 대부분 당신을 H1N1으로 이렇게 그냥 그쪽으로 그냥 이렇게 넣어버린대. 다른 바이러스들은 테스트도 안 해준대. 테스트를 해달라 그러면 돈을 주고 해야 된대. 이게 의료보험에 다 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도 약간 그냥 말을 안 한대.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런 바이러스도 다 테스트 해주세요라고 하면, 아 그럼 이거 가격이 얼마인데 테스트 해보실래요? 그럼 오케이, 나 돈 내겠다. 그럼 테스트 하는 거야. 아까 제가 말한 이 10몇 가지 바이러스 다 테스트 하려면 돈이 수십만 원에서 뭐 비싸게는 수백만 원까지 든다고 해요. 근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돈이 없으면 테스트 못 하는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한테서 지금 수십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거를, 환자들을 그냥 다 H1N1이라고 다 그쪽으로 이제 규격을 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 사망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실제로 그 중국의 어떤 한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아기가 죽었다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기 아기가 치료받다 죽었다. 근데 그 아기는 어떻게 죽었냐면 열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다른 아동병원의 상황이 또 글로 올라왔는데, 그 아동병원, 중국은 아동병원이 또 따로 있어요. 애들만 가는 병원. 그럼 이제 부모들이 막 마스크 쓰고, 그날 제 영상 보여드렸죠. 요 전에 제가 중국에 바이러스 지금 돌고 있다, 그 HMPV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영상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아동병원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를 데리고 그 병원 와가지고 이제 뭐 열난다 그럼 중국은 무조건 링겔 꽂거든. 저도 진짜 신기했던 게, 저는 한국 와서 링겔을 말아본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약이었어, 그냥 내가 아팠을 때. 근데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국은요 그냥 어릴 때,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어릴 때 아파서 병원 갔다 일단 열난다 하면 일단 링겔부터 꼽아요. 무조건 링겔이었어. 제가 어릴 때 8살, 9살 때쯤 제가 폐렴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폐렴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2달 반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제 실제 경험이에요. 2달 반 동안 거의 매일 링겔을 맞았어요. 나중에는 여기 진짜 손등에 그 링겔 자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발등에 꽂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동병원 가면 이제 애들 데려가면 이제 링겔을 꽂아야 되는데, 링겔을 맞는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리가 없어요. 앉아서 그냥, 자리도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이런 의자예요. 이런 의자에 애기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 그 다음에 요 옆에 링거 고는 요런 막대기가 한 개 이렇게 서 있어요. 요 의자 옆에 바로 이렇게 꽂혀 있어. 여기에다가 링겔을 걸고 그 애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링겔 이렇게 맞고 있는 거야. 부모들은 옆에서 이제 뭐 땅에서 앉아 있든지 아니면 옆에, 그런 의자 자리도 없어. 그 정도로 지금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심한 애들은, 어떤 애들은 열이 나서 막 막말을 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 나가지고 막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뱉고 있고, 또 어떤 애는 열 나다가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도 있대. 어떤 애기는 폐에, 그 중국어로는 이걸 바이페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폐가 하얘진대.
그러니까 그 코로나 금방 그 초창기에도 그 증상 있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셌을 때 그때도 폐가 그걸 한국말로 뭐 어떻게 된다 하죠? 폐가 막 굳어지고 지금 그런 증상도 애기들한테서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아기는 열이 너무 나가지고 그냥 정신은 잃은 아이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섬유화. 그렇지. 아, 이거 섬유화 되는 증상도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베이징의 한 의사는 얘기하는 게, 자, 일단 이런 애들도 있대. 처음에 갔어. 애기들이 갔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그게 H1N1이라든지, 아니면 뭐 A형 독감이라든지, 뭐 이걸로 됐다가, 그게 나중에 뭐 이거 약을 쓰고 해도 안 나으니까, 나중에 그게 그냥 폐렴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중국에는 지금 약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중국의 그런 모방 약품들은 그러니까 해외의 오리지널 좋은 약들을 모방한 중국에서 그냥 따라서 만든 그런 국산 약들은 약효가 엄청 떨어진대. 그러니까 그런 약효를 써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환자들을 그럼 안 나을 수도 있잖아. 약효가 별로 안 드니까. 왜냐하면 국산 약을 써야 그게 의료보험에 들어간대요. 중국에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럼 국산 약 써야 되는 거야. 해외 오리지널 약 쓰려면 돈 엄청 내야 돼. 그런 약을 쓰니까 이게 이제 병이 안 나으니까 이게 심해지면 폐렴으로 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렴으로 이게 변하는 건가? 제가 어릴 때 폐렴을 걸려봐서 아는데 여러분들 폐렴 안 걸려봤죠? 숨을 조금만 쉬어도 아파요. 숨을 조금만 쉬어도 아프고 그냥 쉬어도 아프고 뱉어도 아파요. 저 그 고통 너무 잘 알아요. 9살 때 2달 반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열 계속 나요. 열이 가시지 않습니다. 열 계속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러니까 증상이 다들 한 번씩은 코로나 걸려봤잖아. 뭐 안 걸려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뭐 열나고 그 다음에 기침하고 가래 끌리고 목 아프고 근육통 있고 복통, 설사.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게 뭔지 무슨 바이러스인지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냥 진짜 별거 아니면 한 3일 정도 약 먹으면 열은 내려가거든. 근데 열이 계속 난다. 그럼 가서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한은 지금 중국에서도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우한에서 무슨 뭐 촬영을 했나? 중국은 설날을 엄청 크게 보내잖아. 설날. 그러니까 설날에 한 4시간 내지 한 5시간 이 정도짜리의 그 TV 프로그램을 해요. 춘지의 완후회라고. 그러니까 춘절 파티, 뭐 춘절 잔치, 뭐 이런 TV 프로그램을 해요. 유명한 가수들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무대도 하고 나와서 무슨 뭐 코미디도 하고 뭐 다양해. 그러니까 뭐 4시간 5시간 정도 하거든. 근데 거기 쓸 영상이라고 우한에서 사람들 한 수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수천 명들이 우한 도로를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찍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나 봐. 근데 그걸 찍기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수천 명이 모이잖아. 근데 수천 명이 모이는 걸 떠나가지고 그걸 보기 위해서 또 수만 명, 그걸 보는 사람들, 야 CCTV에 와서 뭐 찍으러 왔대 이러면서 막 가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이렇게 중국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자리가 없고 지금 사람들 아파 죽겠는데 우한에서 왜 또 모이냐고. 그러면서 우한의 또 한 의료업계 종사자가 또 올린 글 중에, 일단 우한에서 새벽에 딱 그 뭐 야간 근무였나 봐. 딱 출근을 하는데 그때 새벽이었대. 새벽에 갔는데 새벽 그 병원 문 밖에까지 가장들이 애기들 안고 줄을 서 있었대. 그만큼 지금 환자가 많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새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그 접수를 하잖아. 그럼 이제 번호표가 나와요. 번호표가 1000명 대기 중이야. 1000명 대기 중. 지금 이게 우한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텐진의 상황. 여러분 텐진 아시죠? 베이징 좀 밑에 있는 그 항구 도시, 공업 도시예요. 거기도 어떤 병원에 환자가 넘쳐나. 어떤 사람이 가서 접수를 했는데 2255번 그거 찍어가지고 또 인증 올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병원 가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위해 가지고 사재로 그냥 약을 사는 거야. 자비 들어가지고. 근데 자비를 들어가지고 약을 사면 약을 좋은 걸 사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 화이자에서 나온 그 팍스로비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코로나 때 큰 역할을 했던 약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제가 그때 미국에서 아팠을 때도 아마 제가 그 약을 처방받았어. 근데 확실히 그 약을 먹고 나면 진짜 증상이 확 나아지는 게 그게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약을 못 구하니까, 근데 있는 사람들은 수요가 많고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뭐 약값이 막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지. 엄청 비싸요 그거. 저는 그거 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거를 미국에서는 제가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제 사비로 냈거든요. 사비로 냈을 때 그때 약 처방까지 진료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50만 원 나왔어요. 물론 제가 여행자 보험이 있어가지고 한국 와서 그거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생돈으로 가서 검사를 하고 그 약 처방 받아가지고, 근데 확실한 게 제가 그때 한 5일 정도를 약을 먹고 내가 비상약 가져간 거 다 먹었는데 열이, 약 먹으면 내렸다가 6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약이 올라오고 열이 올라오고, 또 약 먹으면 열이 잠깐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머리 계속 아프고, 약이 안 내려가다가 병원 가서 그 처방 받고 그거 딱 먹자마자 그 저녁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했거든요. 약효가 좋긴 좋아. 그러니까 그런 약들을 못 구하니까 지금 뭐 약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은요 지금 이걸 또 안 해줘. 코로나 테스트도 잘 안 해준대요. 중국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그게 테스트가 돼가지고 그게 만약에 양성이 뜬다 그럼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약이 없어. 그냥 그 테스트도 안 하고 일단 뭐 병원 가서 감기다, 열난다, 뭐 증상 있다, 나 아프다 그럼 무조건 다 H1N1이래. 지금 중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 병원 가가지고 그 진료 받으면 웬만하면 그냥 다 열나요? 테스트 해보고 이거 지금 H1N1 인플루엔자야. 그걸로만 다 해준대요. 왜? 다른 거는 테스트를 안 해준대. 다른 약들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고 그 약들이 제일 싼가 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웬만하면 다 H1N1이라 하고 그냥 뭐 독감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 아까 제가 말한 그 13가지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걸 다 얘기를 안 해줘요. 네가 어디 걸렸는지 얘기를 안 해줘. 그냥 너 아프다, 그냥 웬만하면 다 H1N1으로 그쪽으로 그냥 다 몰아간대요. 인플루엔자 H1N1. 그리고 지금 HMPV 그러잖아요. 근데 HMPV를 이걸 공개한 것도, 일단 HMPV는 중국발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한 60년 전부터 이 바이러스는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 영국 외신에서는 뭘 의심하고 있냐면 지금 중국은 뭔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환자가 그렇게 많고 말이 지금 다 H1N1이고 뭐 HMPV고 뭐 독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뭔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제일 크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의 신변종일 확률이 제일 크다라고 추측을 하는 영국 언론이 있습니다. 제 영국 언론 관련해서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게 왜냐면, 제가 코로나를 진짜 그때 그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았어. 전 찌라시만 보고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코로나가 확 터졌거든. 그때 제가 그 진짜 온라인에 도는 찌라시만 보고 제가 한국에다가 코로나를 알렸을 때 그때 2020년 초였어. 내가 알린 그날 동시에 영국 매체에서도 코로나를 알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도 이게 꽤 빨라. 얘네들 거침없이 폭로해요, 중국 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중국 안에서도 의사가 지금 제일 많이 지금 병명을 판정받고 있는 게 HMPV, 그 다음에 H1N1 요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HMPV가 메타뉴모 바이러스라고 하네요. 메타뉴모 바이러스 맞죠? 근데 중국 내의 한 의사는 제일 큰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이 이제 다시 봉쇄를 못하니 여러 다른 바이러스로 이거를 덮으려고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저 공포 조장한다고 뉴스에 나오자. 맞아요. 저 그때 뉴스 일면에 떴어요. 대륙남 이 유튜브 공포 조장해가지고 구독자 모은다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것보다 한 10배는 더 심각하게 됐어요. 10배가 뭐야? 100배는 1000배는 더 심각하게 됐어요. 그때 나 그때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이 유튜버 공포 마케팅, 공포 조장한다. 나 그때 막 야 내가 살다가 야 9시 뉴스에 나와보네 이랬는데, 여러분들 공포 조장한다 그 한 일주일 지났나? 전 세계 봉쇄됐어. 여러분들 지금도 엊그제 내가 이 뉴스를 한국에 올렸잖아요. 뉴스를 이게 이 중국 보면 한 이틀 전에 제가 유튜브에 한 개 올렸잖아. 지금 중국의 바이러스 심상치 않다고. 거기 댓글에도 이 양반 또 공포 조장하네. 야 이거 4년 만에 카테고리 떠서 봤더만 또 코로나 때처럼 날뛰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것보다 한 1000배는 더 심각해. 야 전 세계가 봉쇄됐잖아. 나는 솔직히 전 세계가 봉쇄될 줄 몰랐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한 사스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 좀 이제 소독약 좀 뿌리고 해외에서는 중국이 많이 아픕니다 정도로 보도하다가 한 3개월 뒤면 잠잠해진다. 나 이 정도 생각했어. 길어봤자 6개월. 나 그 정도 생각했다. 야 전 세계가 봉쇄되고 3년을 봉쇄했어. 그리고 내가 공포 조장할 게 뭐가 있어. 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나보고 아니 이렇게 심각한 뉴스를 다루는데 왜 이렇게 신났니? 여러분들 전 원래 표정이 밝아요. 난 원래 표정이 밝고 텐션이 높은 사람이야. 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아요. 난 평소도 이래. 난 방송에 없어도 이래. 그리고 난 뉴스 앵커가 아니잖아요. 난 뉴스 앵커처럼 이랬다고 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약 확보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뭐 앵커야? 나한테 참나. 진짜 뭐 별의별 투집을 다 잡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소식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소식들은 이거 공중파 뉴스에서도 안 다루는 것들이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공중파에서 다루고 있어. 엊그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그 뉴스 오늘 내 영상은 정확히 이틀 전에 올라갔거든요. 오늘 공중파 뉴스에서 엄청 다루고 있더만. 내용이 나랑 똑같아. 근데 난 또 새로운 뉴스 가져왔잖아. 지금 다들 HMPV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중국 안에서 지금 확인된 바이러스만 지금 13종이야. 이거 내가 다 정리해왔어. 이런 거 안 다뤄주잖아. 근데 제가 열심히 며칠 동안 밤을 새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바이러스 이름 다 알아내는 거 이거 쉬운 거 같아? 와 나 이거 뭐 대갈통 깨지는 줄 알았어요 이거. 뭔 놈의 바이러스 이름 이렇게 힘들어. 야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이걸 밤새가지고 검색하고 알아보고 이건 무슨 바이러스인지 또 틀리면 안 되잖아. 근데 제가 뉴스 할 때는 일단 정말 좀 그게 뉴스 내용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텐션이 높습니다. 왜냐? 그 중에 제일 큰 요인은 굳이 제가 해명을 한 게 하자면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게 뭐 이틀 밤을 새든 3일 밤을 새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수많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면서 심지어 나한테 DM도 보내고 뭐 메일도 보내면서 감사하다는 말하고 보람을 느낀단 말이야. 그런 성취감, 보람 이거를 날 들뜨게 하는 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들뜸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밤새가지고 준비해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즐거움은 나는 있지. 그 뿌듯함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나한테 무슨 뭐 공포 조장한다 선동하지 마라. 차라리 여러분들 내 마음은 그래. 공포 조장으로 끝났으면 좋겠어. 야 이거 별일 아니었네.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아? 그랬으면 우리 다들 괜찮다는 거 아니야. 뭐 여행도 다니고 야외 활동도 하고 마음대로 하고 봉쇄될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집에 애기 노인 있으신 분들 죽을 일 없겠네. 이제 건강하겠네. 뭐 이렇게 마음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정말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고 참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 안에서 내부에서 돌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소식들을 어떻게 해서든 막 요리조리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능력을 이상하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서 만약에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전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는 그리고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 기대감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기쁨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런 신남 텐션 이런 게 있는 거지 이 기사 자체에서 내가 신난 게 아니야. 제가 열심히 공부해온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그 즐거움 그 들뜸이에요. 오해하지 맙시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터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이거 지금 중국 국내에서 안 돌고 있는 소식이거든요. 제 방송 보는 중국 사람들 겁나 많아. 구독자들도 중국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중국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내 뉴스를 봐. 내 뉴스를 보고 중국 국내에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돌고 있구나 알고 국내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중국 국내에 이런 게 돌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거 대비해라. 중국에서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중국 분들 내 거 방송 보면 고맙다고 그래. 욕 달지 말고. 어떤 중국 애들 그 누가 봐도 소분홍이야. 댓글 부대야. 와가지고 야 중국의 위대함을 한국인들은 곧 알게 될 거다. 지금 중국의 번영과 중국의 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으로 여행 오면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선동하지 마라. 네가 지금 속이고 있는 한국인들은 언젠가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말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맞아. 한국 사람들 지금 중국으로 여행 많이 가고 있고 가가지고 뭐 상하이 베이징을 가든 뭐 충칭을 가든 뭐 대도시 가면 니들 발전돼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저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많이 다뤘죠. 그거는 중국 인구의 상위 10%도 안 돼. 댓글 달고 있는 지금 너는 잘 살고 있니? 네가 누구한테 틀려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지 좀 알아봐봐. 맹목적으로 중국 정부를 옹호하지 말고 네가 거기서 그것만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이유를 좀 찾아봐봐. 아우 참 답답하네 진짜. 유튜브에 실제로 중국인들 댓글들 되게 많이 달아요. 중국어 원본으로 댓글 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댓글 다는 사람도 있고 어이없는 댓글들 되게 많아. 뭐 이런 애도 있어. 네 영상 중국에서 돌고 있으니까 중국 올 생각하지 마라. 야 갈 생각도 없어 씨. 진짜. 그리고 그것도 가짜야. 내 영상이 중국에서 돌고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가짜의 가능성이 큰 게 이런 거는 정부에서 숨기는 내용들이야.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돈다? 절대 못 돌지. 내 짤은 돌 거야. 뭐 그냥 부분만 딱 편집해가지고 중국에서 돌리는 거. 얘 한국 인플루언서인데 중국의 나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뭐 이러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는 절대 못 돌지. 그 다 검열되지. 걱정 마세요. 중국 갈 일도 없어. 지금 중국 내부에 지금 이렇게 개판인데 가고 싶겠냐?
이런 진실을 알려주고 중국인들은 이런 진실을 보고 눈을 뜰 수 있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가족들한테 안전하게끔 준비하라고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욕을 달고 있어. 근데 실제로 많은 중국 분들은 나한테 고맙다고 댓글 많이 달아요. 그분들은 이메일도 오고 뭐 DM도 오고 뭐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달고 내 영상 보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미리 대비시켰다고 고맙다고 그런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려요. 그냥 극소수의 그 막힌 애들 있잖아. 세뇌 당한 애들. 그리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지. 지금 이번 바이러스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아서 좋네요라고 하시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같은데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중국은 어떤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다 돌고 있어. 근데 이 바이러스들이 돌면서 이게 중복 감염되거나 반복 감염돼가지고 오래 아프거나 그게 중증으로 발전돼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죽고 있는 연령대가 애기들. 지금 중국에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서 확인된 바이러스만 이렇게 많답니다. 근데 이게 반복 감염이 되면 이게 아픈 기간이 늘어나고 오래 아프고 그러다가 그게 중증으로 넘어가면 폐렴으로 가고 위험해지고 그러면서 목숨의 위험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 이거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보신 분들은 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겁먹을 거 없어. 근데 불안한 거는 한국에 약이 부족할 일은 없겠지? 근데 그렇지, 한국에 약이 부족할 일은 없겠다. 왜냐하면 많은 약들이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약이니까. 이 약을 누가 와가지고 사재기 할 수는 없겠다. 그죠?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왜냐하면 그 사재기를 할 수 없는 게 물론 뭐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은 사재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진짜 제대로 된 그 처방 약들은 말 그대로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많이 못 사. 처방을 받아도 자기 목만 사겠지 많이 막 살 수는 없어요. 비상약들 좀 쟁여 넣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상약 어떤 거 사야 되냐고요? 근데 비상약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종합 감기약 정도, 몸살 감기약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증상이 있다. 그거 먹다가 한 이틀 3일 먹어도 안 된다. 그땐 병원 가야 돼요. 비상약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병원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많아지면 요즘 병원 진료 받기는 괜찮나요? 요즘 병원 진료 받기는 어때요? 아무튼 바이러스 관련 지금 중국 내의 최신 소식들입니다. 어떻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이 소식들 좀 도움이 됐나요? 그리고 항상 끝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내 방송 내 팬이 아니어야 돼. 내 방송 안 봐도 돼요. 하지만 중국에 뭐가 터졌으면 제가 다루는 컨텐츠 중에 제일 메인 컨텐츠 중에 한 개가 중국에 뭐가 터졌는데 안 다뤄지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상들을 제가 다루는 컨텐츠가 메인 컨텐츠 중에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뭐가 터졌을 때 궁금하면 제 채널을 찾아보시면 웬만한 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꼭 구독은 눌러 놓으세요. 평소에 관심 없는 분야는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바이러스라든지 중국에 이런 바이러스 이슈 이런 게 터졌을 때는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알았을 때 옛날에 그 사람 채널 이름 뭐였더라? 나 못 찾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구독은 해놓고 알람은 꺼도 돼. 구독만 해놓으면 지금 요즘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한번 찾아볼까? 하면 바로 내 채널에 와서 볼 수 있으니까 구독은 꼭 눌러 놓으세요, 여러분들. 메타 바이러스 그건 또 뭐야? 메타 바이러스. 근데 이름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또 이렇게 부르고 그런 것도 있던데 중복된 거 아니야? 검색해 볼게요. 메타 바이러스. 그러니까 메타 바이러스가 이게 HMPV예요. 있잖아. HMPV 이게 메타 바이러스예요. 메타뉴모 바이러스 정확히 휴먼 메타뉴모 바이러스. 이걸 메타 바이러스라고 하나 본데 이게 HMPV예요. 또 한 개 보충하자면 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요번에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망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 치사율 이런 거. 근데 이거는 그걸 통계를 내기 어려운 게 진짜 이 수많은 바이러스를 몇 개가 걸렸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중증으로 발전이 됐고 치료를 했나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사망률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개만 걸리고 나왔다 그럼 사망률 없는 거고 이거 한 개 걸렸는데 이것도 걸렸어 또 이것도 걸렸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치료 못했다 죽었다 그럼 이제 사망률 높은 건데 그걸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 근데 그 소식은 있어요. 시체 소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지금 시체 소각장에 한동안 그냥 잘 돌아갔는데 지금 줄 쓴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 창핑에 있는 한 시체 소각장이에요. 베이징에 창핑구라는 구역이 있어. 거기 한 시체 소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올렸는데 지금 거기 와서 시체 소각장 하려면 그 시체 태우려면 기다려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죽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뭐 요즘 독감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주변에 친구들 많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야 요즘 그 HMPV 그거 난리라며. 야 그게 요즘 내가 걸린 독감이었어? 와 죽겠다. 이런 사람한테 이것만 알려주세요. 지금은 그 한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여러 바이러스가 복합적으로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래 아플수록 그 많은 바이러스가 많이 이게 감염이 됐다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웬만해서 증상이 심각하고 많으면 병원에 가야 돼, 이거.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중국 안에서만 지금 이 바이러스들이 변이되고 있는가? 이 바이러스들은요 지금 일단 동남아 아시아를 위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질 만큼 퍼졌어요. 왜냐하면 10월 달부터 중국에는 이런 증상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점점 늘어났대. 10월 달부터. 그게 10월 달부터 많아지다가 12월에 엄청 많아졌고 환자 수가 11월 달보다 10배가 늘었다 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여행을 엄청 다니잖아. 동남아에 중국 사람들 제일 많지. 한국, 일본 다 많지.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질 만큼 퍼졌어. 지금 문제는 뭐냐? 나라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금 퍼질 만큼 이미 퍼진 상태고 감염이 점점 더 심하게 되고 있는 거고 계속 퍼지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